뭐 그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헌법과 정의의 원칙이 좀 더 부합하느냐 뭐 이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느냐 예. 그리고 얼마나 더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느냐 예.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수의 주권자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엊그제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 양비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게 있고 또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단 하나도 1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양날개가 균형이 맞춰서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평상시에 맞는 말입니다. 예. 지금같이 정말 격하게 표현드리면 똥을 싸놓고 완전히 깔아 뭉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평상시 합리적인 이야기 다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과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기까지 행동을 했느냐를 놓고 돌아본다 그러면 그런 말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비상시국에는 비상시국에 맞게 그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민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의 사안을 좀 깊이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나라의 발전에 도움되느냐, 우리가 법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 정의에 부합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꼭 말이 안 되는 주장과 논리 펼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정신이 없고 그리고 국힘과 같은 지금 현재 내란 또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보이는 것은 오로지 소수라도 결집을 시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화문에서 3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 그 집회장에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외치는 목소리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라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하면 해보십시오. 그 말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정말로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 말이 국민 절대 다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24일까지 시한을 정했으니까 탄핵으로 가버리자. 이제 그러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해서 국무회의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민주당도 하루 이틀 더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고 가버려야 됩니까? 민주당이 정한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24일을 정했으니까 그거에 한덕수 총리가 따라라가 아니라 국민적 열망이 단 한시라도 내 가슴에 총을 겨룬 사람하고 같이 호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라라는 의미이지 민주당이 어느 날 데드라인을 정했으니까 그거에 맞춰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적 열망은 단 한시라도 그런 어떤 독재자 같은 사람을 빨리 처단해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총리는 그런 국민적 총의를 받들어서 한시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정상이겠죠. 자, 조금 전에 어쨌든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총리실에서요. 자,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좀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설특검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자, 이거는 뭐냐.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지체 없이 적시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 지체가 지금 열흘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10일 날 됐기 때문에 지금 23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수용하기 어렵다. 자, 이런 이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예, 그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제2요구권 다시 이제 그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법률안 거부권 이렇게 합니다만은 엄격하게 법적 용어로 보면은 제2요구권이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을 대통령이 다시 이제 국회에 보내서 다시 판단해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헌법 60조 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원래 행정은 뭐냐면은 입법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활동인데 입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실현하는 활동 이걸 우리는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입법자가 국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을 현실에서 실현할 기관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현할 기관이 제의를 요구를 한다고 할 때는 그 내용들이 현실에서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이럴 때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한 네. 명인데 두 사람 구해라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이고 주로 지금까지 이야기됐는 것들이 첫 번째는 위헌의 소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법률들은 정도의 문제이지 다 위헌의 의심들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자체가 상반 규범이거든요. 헌법은 기본권 보장 규범에서 기본권 제한하는 규범이고요. 권력의 근거를 부여하는 규범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규범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헌의 의심들은 다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니 그러면 일단 받아들이고 위헌의 의심이 문제라면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거나 구체적인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그 법률로 인해서 행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권한쟁의를 다투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소송으로 다투어서 하면 되는데 어쩌면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판단 권한을 미리 선취하는 것이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제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 받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헌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이 그럼 여야 할 때 다른 야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받지 않겠다 이 말은 국회를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거 다름 아니어서 그러면 이거는 국회를 구성한 민의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돈이 100원밖에 없는데 200원어치 일을 하라. 이렇게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할 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조금 양해해달라. 이렇게 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더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제의 요구는 이런 범위들을 벗어난 것이다. 어떠한 가치 질서를 형성할 것인지는 정부나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의회의 몫입니다. 그 한덕수 총리 측의 계산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기왕 베린 몸이라는 생각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떤 권한대항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만 요 기간이 지나 그러면 형사적인 처벌 면하기가 쉽지 않다. 또 본인이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지금 이것을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마치 정의의 사도 법률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 이런 거였다 그러면 왜 탄핵은 막지 못했습니까? 그 불법적인 과정, 국무회의 이런 과정 중에서 왜 막지 못했습니까? 또 한 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만 국가 경영을 하는 것이지만 정무적 행정을 하는 거죠. 법률적 행정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권한대행이라면서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고도의 정무적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때입니다. 고도의 정무적 기능의 정점에는 국민이 있는 것이죠. 국민적 총의가 있는 것이죠. 70~80% 이상의 국민들이 그런 마음 빨리 처리를 하고 속히 이 불안정을 해소하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무적으로 그에 따라서 행정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한덕수 총리한테 맞는 것이죠.